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주택시장 안정 개선이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안 중에서 LTV 완화 확정안, 한마디로 대출 규제 완화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왜 이 규제를 풀었을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도입한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갈아타는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만든 것이 4월 1일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한마디로 무주택자들이 대출 적게 해주니까 분노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좀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찌됐든 LTV 완화 확정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의 LTV 규제 완화책을 확대 적용했다. 원래는 10%포인트씩 LTV 규제 완화를 해줬었는데 그 대상 주택이 6억 이하, 5억 이하 주택으로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확대했습니다. 일단은 주택 가액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로 확대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이하,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투기과열지구에 6억에서 9억까지는 LTV를 10%포인트 더 주고, 그 이하분 원래 혜택 적용받았던 사람들은 무려 20%포인트 더 주는 것도 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도 같은 식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5억 이하 주택은 LTV가 70%까지 된다. 5억짜리 아파트 살 때 3억 5천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대출 규제를 다 풀지 않고요. 약간의 안정장치를 두었습니다. 최대 대출 한도액을 4억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DSR 규제도 적용하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면서 대출하는 정책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덕분에 과도한 한도 해제는 막았어요. 자, 그래서 당초에 송영길 의원이 LTV 90%는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출 규제 완화책 나오나 싶었는데, 그래도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는 심각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 기준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6억 아파트 대출 가능한 금액 LTV 60%까지 확대가 됐어요. 현재는 이 60%의 절반인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왜?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인데 여기에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10%포인트 더 줬거든요. 근데 이번 개편으로 3억 6천까지 가능합니다. LTV 60%니까 적은 편은 아닌데, 실제 서울 지역에 6억짜리 아파트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봐서 8억짜리 아파트 볼게요. 얼마까지 대출해주나 봤더니 50%까지 해준대요. 현재는 40%, 3억 2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 해주면은 4억까지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9억이면 대출 가능 금액 얼마나 늘어날까요? 4억까지밖에 안 늘어납니다. 왜? 최대 대출 한도가 4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 아파트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매매 가격 기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는요, 보통 KB 시세와 한국 부동산 시세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신고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 내가 매매 계약 체결한 것보다 더 낮을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R 규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4억이라고 했는데, 4억 대출 받으려면 연봉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돼야 된다. 소득 요건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조정대상 기준으로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5억 아파트 대출 가능한 금액 현재는 3억이에요. 왜? 기존의 LTV 50%에다 10%포인트 더 주니까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그런데 개편이 되면 3억 5천까지 늘어납니다. 왜? LTV가 7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5억 이하의 주택의 대출 비율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지역이나 경기 외곽지역, 인천 지역의 소형 아파트는 아마도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시행했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똑같은 정책을 따라하네요. 물론 대상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별로 좋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정대상 지역 8억 아파트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50% 대출돼요. 4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규제 완화안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늘었을까요? 더 늘지는 않습니다. 개편해도 4억이에요. 왜? LTV가 60%는 적용되지만 최대 대출 한도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집값 올려놓고 빚내서 사라는 당정, 청년 대출 시한폭탄, 최근에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1년 새 17.3%나 올라갔답니다. 금리 인상기에 부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한 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청년층의 분노는 빚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뺏긴 측면이 커 보인다.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더 많은 부채를 떠안으라고 떠미는 셈이다. 자, 근데 저는요. 예상보다 대출 완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 완화 시점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특위에서 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가계신용 통계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계신용 1765조가 발표됐는데 솔직히 가계신용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자산가치에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은 이상 가계신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무엇을 봐야 된다? 정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봐야 되는데 이게 무려 9.5%나 오른 겁니다. 불과 2년 전에 4%대 증감률에서 작년에 7%까지 올라갔고 1분기 때 9.5% 폭등 수준이라는 거죠. 위험 신호인 겁니다. 자, 가계신용 통계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주환 한국은행 총재가 5월 27일에 있었던 2분기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경제 회복 속도와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JP모건이 오는 4분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가계부채가 과도할 정도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을 우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드는 게 시점이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자, 게다가 금일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가계대출 평균금리도요, 여당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8월에 2.39%에서 현재 2.73%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점이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시킨다. 이게 맞는 것인가 싶은 거죠. 자, 왜냐면요. 불과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9%였습니다. 근데 현재 2.73%까지 올라갔고요. 신용대출 금리는 2.86에서 3.6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금리가 정상화가 된다. 2018년 기준금리 1.5에서 1.75%까지 간다. 그러면은 어느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대충 계산해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3.4%, 신용대출 금리 4.5%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인상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대출 금액이 너무 많고요. 장기로 빌리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4억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올란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2.73에서 3.4%까지 올라간다 보겠습니다. 자, 2.73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납입 원금 70만원대 초반에서 대출이자 90만원에서 점점 낮아지는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론 162만원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그래도 납입 원금보다 처음은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받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3, 4억씩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도 아니에요. 한 3.4%까지 올라간다 보겠습니다. 자, 납입 원금은요 64만원인데 대출이자가 113만원입니다. 납입 원금의 대출이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상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 현재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자,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이런 변동금리를 가진 차주들은 대부분 상환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금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30년 고정금리 할 수 있어요. 대출이자가 엄청 비싸다는 거죠. 자, 현재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솔직히 이거 30대, 40대 제대로 물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출 한도를 늘리기 전에 현재 집값의
적정성부터 판단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서 미래의 금융 불균형,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를 늘리는 정책을 가계부채 증가세 9%가 발표된 다다음 날에 발표했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있어 보인다 이거죠. 왜냐면은 정치권에서 단순하게 선거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적인 안정도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 대출 규제 완화 부분과 금융 시스템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물가 불안 시기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 그래 2018년에 1.75%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한계치가 나타나고 3% 초반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많이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6월 1일 날 발표되는 지표는 2.6에서 7% 정도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분기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예금 이자율을 제시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지금 당장 2.7% 싸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3%, 4% 그 이상 갈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되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는 기준금리 변화에 지금 대한민국 대출 차주들이 대부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당 부동산 특위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꼭 지금 풀어야 될까요?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정말로 대출 못 받아가지고 분노한 거 맞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결정한 거 맞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 변화, 그 정도의 여론 수렴은 하고 진행을 했다.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